삼성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이 3년 전에 나무시장에서 구입을 해갖고 이렇게 텃밭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이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무엇이 순간은 첫 해에는 쪼매난 것들이 좀 달리고 하더만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뭐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기분이 몹시 좀 꿀꿀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뭐 유실수 키우는 거하고는 뭐 별로 인연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유실수는 5년생까지는 나무 모양새를 잘 잡아줘야 간덕해서 오늘은 사과나무 수영을 잡아가는 전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들도 한 번만 잘 해보면 큰 사과들이 열릴 수 있다 한께네. 혹시 관심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전지하는 방법은 뭐 다 거기서 거 아이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일 종류에 따라 가지고도 이 유실수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삼성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를테면 복숭아, 자두, 살구 등과 같이 씨가 굵은 햇과일하고 사과, 배 등과 같이 씨가 쪼매난 가실수들은 서로 전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과나무의 경우는 한 3년 정도까지는 가실 따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무 모양새를 갖추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3년 동안은 가시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만 내버려 두는 게 좋다는데, 매 겨울마다는 주간 굵기에 3분의 1 이상 되는 주지들만 잘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요놈들은 세력지락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나무 모양새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잘라줘야 되는데, 자를 때는 그루터기 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자르면은 다음에 새로운 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수영은 생김새에 따라서 세형, 방추형, 주간형, 변칙 주간형 등이 있는데, 인디언 운막 모습인 세형 방추형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과나무의 키는 대략 한 3m 언저리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가지별로 해서 중간에 단차를 두는데 보통 한 4단까지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요 1단의 기준은 대략 사람 배꼽 높이 70에서 80cm로 잡아주면 좋다고 그럽니다. 딱 맞네요. 그런데 한 4단 높이로 쭉 빠르게 키워주려고 하면 빵빵한 지지대가 필요한데 보통 30mm 쇠 파이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땅속 깊이가 최소한 500 이상은 되어야 했으니 요 구멍 파는 비트를 이용하면 억수로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드릴에 장착을 한 후에 위아래로 적당하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을 해주면 오케이. 기초 부분은 해머를 이용해서 꾹꾹 박아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요 파이프 연결봉을 꽂고 위쪽 파이프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싸! 이야, 와중에 주변을 둘러보니 봄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요.
요것이 나무 사이 스펀지라는 기인데 나무가 안 다치도록 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이제 사과나무가 쪽바로 썩었다 그지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요 사과나무도 일단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의 주지는 120도 각도로 해서 3개 정도를 잡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늘과 통풍을 위한 경험치에서 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주간과의 기울기는 가능한 한 90도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1단의 주지 중에 하나는 이 정남향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주지의 끝은 얇실한데 잘라줘야 이 주지들이, 가지들이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사과가 열려도 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2단은 1단으로부터 한 70에서 80cm에서 잡아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주지 한 3개 정도를 잡아서 모양을 갖춰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끝은 살짝 잘라주고요. 그루터기는 남기고 찰카락. 2단의 가지 방향은 1단 가지들의 사이로 해주면 그늘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조금 좁게 해가지고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때 이 단하고 단 사이에 또 자그마한 그 가지들, 주지들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열매가 달릴 수 있는데, 그늘이시거나 통풍에 방해가 되는 것들만 잘라 주든지, 안 그러면 방향을 비틀어 주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 나무에는 사이사이에 별로 안 보이네. 아이고 참말로. 참고로 이 열매는 주지나 부지에서 나오는 요 꽃눈들에서 달리는 긴데, 가능하면은 이 부지에서 꽃눈이 많이 달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사과나무의 수영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고 그러면 이 주지에서 나오는 이 부지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흔히 가지치기라고 말할 때는 이 부지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역시 주지에서 나오는 이 부지들은 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요 주지 굵기에 3분의 1 이상 되는 부지들은 아깝지만은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교차지나 중복지는 하나는 잘라주고요. 여기는 안쪽으로 향하는 내향지는 없네요. 이 주간을 향해서 안쪽으로 자란 내향지도 그늘에 통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위로 쭉 자란 가지는 상향지 또는 도장지라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전혀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이놈들도 과감하게
잘라 주든지 아니면 비틀어 주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땅을 향해서 자라는 가지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하향지라 그래가지고 이 영양분도 못 받고 햇빛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머리.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주지에서 나온 이 부지들은 이렇게 측면에서 자라는 것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 뿌리 밑쪽에 보면 이렇게 가나다랗게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흡지라고 그래서 흡혈귀 마냥 영양분만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만 될 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틀림없이 가마가 큰 사과들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째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어쩌란가는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이 시체들이 더 많노?